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잠자고 있는 부의 기운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카르마타로의 초롱선녀입니다. 오늘도 제 등불을 따라 이곳까지 잘 찾아오셨네요. 여러분, 부자가 될 사람들은 시작부터 기운이 다릅니다. 많은 분이 돈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본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기운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 리딩의 주제는 바로 돈을 부르는 기운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금전운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어야 당신의 통장 잔고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할지, 저 초롱선녀가 타로 카드로 아주 솔직하고 영험하게 들여다볼게요. 자, 이제 제 앞에 놓인 3개의 카드 묶음을 집중해서 바라봐 주세요. 1번부터 3번까지 유독 마음이 가거나 자꾸만 시선이 머무는 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힌트가 담긴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롱선녀입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왜 나만 이렇게 바쁜데 결과는 없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는 느낌. 오늘 이 카드에서는 그 이유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운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첫 번째 카드 왕묘제사. 이 카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성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혹은 어떤 결과를 위해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기운을 닦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정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 수락관. 이제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굉장히 바쁜 상태입니다. 할 일은 많고 쉴 틈은 없고 정작 내가 얻는 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자기 소모 구간입니다. 특히 남을 위해 쓰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이런 느낌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바쁨은 의미 없는 바쁨이 아니라는 것. 이건 무언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세상 일의 기본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 카드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기본.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은 흔들릴수록 더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속적으로 보면 이건 기운의 중심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줄이는 것, 정리하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걸 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닿았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 선택 하나가 지금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버티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당신의 흐름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마지막으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바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흐름 위에 서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다면 이미 당신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흐름을 이어가시고 더 깊은 개인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당신의 흐름이 제대로 열리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인연님들. 카드를 보자마자 제가 느낀 첫 번째 기운은 괴리감입니다. 첫 번째 카드인 골룡포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당신에게 이미 부자가 될 수 있는 격과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 조상님이나 수호신이 당신에게 너는 귀하게 살 사람이다 라고 이미 도장을 찍어준 형국이에요. 그런데 왜 현실의 통장은 잠잠할까요? 그 답은 두 번째 카드인 청춘의 고민 카드에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야 할 당신이 지금 연못가에 쭈그리고 앉아 물고기나 바라보며 깊은 근심과 애태움에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돈을 부르는 기운의 법칙, 그 첫 번째 단추를 풀기 위해 당신의 내면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카드. 깨어난 사랑의 고통은 결핍인지 스케시티 마인드셋을 의미합니다. 카드 속 인물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 표정에는 설렘보다 불안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돈도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왜 나한테는 안 오지? 라며 매달리고 불안해하면 돈은 당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도망갑니다. 무속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상문살보다 무서운 마음의 살입니다. 스스로의 기운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돈만 들어오면 다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돈이 들어와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이 평온하고 풍요로워야 돈이 그 주파수를 따라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의 기운은 너무 무겁고 습합니다. 과거의 실패, 타인과의 비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연못에 갇혀왕의 옷이 젖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당신의 금전운을 꽉 막고 있는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카드 굿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흐트러진 에너지를 정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에너지 재정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무속에서 굿을 하는 이유는 맺힌 것을 풀고 신명을 돋우어 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이를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볼까요? 당신의 삶의 정화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공간의 정화부터 하셔야 해요. 당신이 머무는 곳에 죽은 기운 즉 버리지 못한 물건, 먼지 등을 치우세요. 왕이 사는 궁궐이 지저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어의 정화입니다. 돈 없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은 당신의 귀한 골룡포에 오물을 묻히는 행위입니다. 말은 곧 주문입니다. 그리고 신명의 회복입니다. 카드 속 무당이 춤을 추듯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아 기운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울하고 정체된 기운에는 절대 돈이 붙지 않습니다. 돈은 밝고 빠르고 활기찬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카드 골룡포 카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카드는 당신에게 정체성 설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가장 프리텐딩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된 후에 부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기운을 먼저 가질 때 부의 현실이 창조된다는 법칙이죠. 카드 속의 골룡포는 단순히 비싼 옷이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돈 때문에 절절매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마세요. 당신은 부를 다스리고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매일 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을 뇌에 각인시키세요. 자신을 스스로 대접하세요.
가장 좋은 그릇에 밥을 먹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외면이 흐트러지면 내면의 왕도 힘을 잃습니다. 우리 이번 인연님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인생이 자꾸 꼬이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왕의 자격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끊임없이 결핍의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연못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카드처럼 당신만의 성공 의식 리추얼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을 외치는 것, 경제 공부를 매일 30분씩 하는 것, 혹은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대판 굿입니다. 이 행위들이 반복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사람은 왕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우주의 금고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번 인연님들, 오늘 리딩이 조금은 따끔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골룡포 카드가 나왔다는 건 당신의 팔자에 큰 돈이 들어올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니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은 물고기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연못의 주인이며 나라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당신의 결핍은 사라지고 풍요의 기운이 솟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막힌 재수 구멍이 시원하게 뚫리고 사방팔방에서 금전의 물꼬가 터지길 저 초롱선녀가 간절히 빌어드리겠습니다. 이 리딩의 기운을 온전히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나는 부의 기운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화건이 당신의 골룡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카르마타로의 초롱선녀입니다. 우리 3번을 선택해주신 인연님들 어서오세요.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3장의 카드는 백자다랑아리구, 경애루, 상선내간입니다. 이 카드들의 조합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제야 비워졌던 항아리에 금전의 복이 차오르고 마침내 귀인들과 함께 풍류를 즐길 때가 왔구나였습니다. 3번 인연님들의 기운은 앞선 다른 번호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치열하게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품격 있게 고여서 넘쳐 흐르는 복의 기운이거든요. 3번 인연님들 첫 번째 카드로 백자다랑아리 9가 나왔습니다. 무속적으로 이 다랑아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담는 그릇을 복항아리라고 부르죠. 백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결하고 깨끗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카드를 자세히 보세요. 정성을 다해 빚은 항아리가 왕 앞에 놓여 있고 주변에는 그 결실을 축하하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남모르게 들여온 공력, 즉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온 시간이 이제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왜 나는 노력한 만큼 돈이 안 모이지? 라고 답답해 하셨다면 그건 당신의 항아리가 아직 구워지는 중이었거나 혹은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깨끗하게 비워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운은 담을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당신의 금전운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낮은 자기 가치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랑아리는 그 자체로 기품이 넘치지만 만약 항아리가 스스로를 나는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귀한 보석을 담아도 그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혹시 돈을 대할 때 비굴해지거나 나에게 들어온 돈을 어차피 금방 나갈 돈인데라며 하찮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돈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다랑아리처럼 넉넉하고 둥근 마음, 즉 수용의 기운이 부족할 때 돈은 항아리 바깥으로 새어나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한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돈을 가져도 될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돈을 벌어도 될까? 라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당신의 기운을 수축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카드 경애루가 그 해답을 줍니다. 경애루는 연못 위에 세워진 나라의 잔치 공간입니다. 무속적으로 볼 때 재물은 곧 수기, 즉 물의 에너지입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고 너무 거세게 흐르면 재물을 쓸어버리죠. 경애루 카드가 떴다는 것은
당신의 기운에 이제 맑고 풍부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무속적 처방은 유연함과 환대입니다. 수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안이나 사무실에 물이 고이는 곳이 있다면 깨끗이 치우세요. 가습기나 작은 분수처럼 물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소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귀인의 기운을 채우셔야 해요. 경회루는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 사신을 맞이하고 귀빈들과 연회를 베푸는 곳이죠. 당신의 돈은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인맥을 정돈하고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나 파트너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베풀매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재물 울로를 여는 강력한 구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카드 상선내관은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선내관은 궁궐의 모든 안살림을 책임지는 실세입니다. 겉으로는 왕을 모시지만 실제로는 궁의 모든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죠. 자기개발적 관점에서 이 카드는 당신에게 관리의 지능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몸을 써서 열심히 일하는 단계, 즉 노동 스윙을 넘어 당신의 기운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편안함의 주파수를 만드세요. 카드 속 내관의 표정을 보세요. 아주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죠? 부자가 되는 기운은 바로 이 여유에서 나옵니다. 쫓기듯 돈을 벌려 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관리할 뿐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디테일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는 궁궐의 작은 지출 하나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가계부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이 사소한 행위가 당신을 돈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자기개발적 행동이 됩니다. 우리 3번 인연님들, 오늘 리딩을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은 바로 격의 완성입니다. 당신의 기운은 이제 평범한 항아리가 아니라 국보급 백자달 항아리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 항아리에 담길 풍요로운 수기를 경회루라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귀인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상선내관처럼 차분하고 영리하게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당신에게 들어오는 돈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귀한 삶을 지탱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주기 위한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수록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품격에 맞춰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3번 인연님들, 오늘 카드가 보여주는 미래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풍요롭습니다. 거친 풍파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꾸어온 정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웃어야 돈도 웃으며 찾아옵니다. 당신이 여유로워야 재물도 당신 곁에 닷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고 나의 항아리는 날마다 황금빛으로 가득 찬다. 여러분의 삶이 경회루의 연회처럼 즐겁고 풍성하기를, 그리고 그 풍요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저 초롱선녀가 정성껏 빌어드리겠습니다. 이 리딩의 기운을 당신의 현실로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나의 항아리에 황금빛 복이 차오릅니다 라고 확언을 남겨주세요. 그 글자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기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번영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불하세요.